휴대폰 포렌식 관련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이나 이런 거 다 지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란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합니다.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호라고 하는데 이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호,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건 공판 검사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계산해보면 이 현실성이 매우 없는 섣부른 반견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중대범죄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특검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같이 처리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상대적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단식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특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란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특검에 관심이 쏠리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해병대에 자원한 20살 최상병 사망의 진실이 묻혀선 안 된다. 국민적 여망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결과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 권력 외압 의혹 또한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 맞다.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수사 외압 특검이 갖는 헌정사적 의미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6개월의 법사위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회의 상정은 60일 안에 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이는 곧 수사 외압 특검법이 법사위를 거치기만 하면 내년 4월에는 60일을 다 채울 필요 없이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직접 중대 불법행위 의혹의 당사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요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이 정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을 다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합당한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올 연말께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중대범죄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대통령 부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검 수사를 받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한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지칭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그런 윤 대통령 자신과 부인이 함께 중대범죄 의혹을 받고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받는 중대범죄 의혹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본인은 앞에서 봤듯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몸통이 아니냐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했다고 지목된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을 통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전달하도록 박 단장에게 지시한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안보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동향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에는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관련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비화폰도 포렌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안보실과 연락할 때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비화폰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연락도 실제 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 특검이 구성된다면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을 포렌식해서 실제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사단장 등 특정인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장관을 윽박질렀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수행토록 한 국기문란급 직권남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 정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사실이면 직접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많지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권력 외압 의혹부터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혹의 요체는 애초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의 돌연한 지시 번복 뒤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의 돌변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이 있었다는 주장이 해병대 지휘 라인을 통해 불거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쇄 외압이 이뤄졌는지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검 법안 이름에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이 들어간 이유라 할 것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를 먹잇감 삼는 중대 범죄입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벌금과 장기징역형으로 단죄합니다.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로 김 여사 의혹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2개가 주가 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 적시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거래들을 김 여사가 직접 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영된 계좌로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눈길을 끈 진술이 있었죠.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짚은 내용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건 공판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시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문자 메시지로 김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 게요라고 답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의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으로 매수됐지요.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이용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예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용호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용호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용호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용호라고 하는데 이용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용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용호,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수 없는데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공판검사와 재판부 모두 김 여사 개입 의혹을 공판 진술과 판결문을 통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 조직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권 수사인 득달같이 달려들어 집요하게 물어뜯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된 검찰의 비루한 초상입니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검사를 임명한 일부에선 연말께 김건희 특검이 내년 4월께 수사 외압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윤 대통령 부부 수사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 300명 전부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특검 지지 세력을 다 합쳐도 180여 석입니다. 20여 석이 모자랍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뒤집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선 이런 점을 들어 특검법 해봐야 안 될 것이다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걸 다시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없습니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다, 길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 가능성을 이유로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 단정 짓는 건 섣부른 단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기정사실로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김건희 특검이나 자신이 걸린 수사 외압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윤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맞서 거부권 행사를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과 부인의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수사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신뢰를 잃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떳떳하면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봤듯이 총선을 앞둔 여권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전공법으로 준비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